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박 4일 문화예술교육 이야기 21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탈근대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확실히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시대는 예전과는 확실히 다르지요. 삶의 양상이 많이 달라져서 이전과는 무언가가 확실히 다르다. 그래서 선을 하나 그어서 근대와는 다른 탈근대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그리 부자연스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다른 사람들이 포스트 모던이나 탈근대라는 말을 쓸 때 일종의 거부감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삶의 연속성 속에 탈근대가 도래했다라는 확신을 저 스스로 가질 수 없었거든요. 저는 철저하게 스스로를 근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근대도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근대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라는 자기 반성이 우리에게 늘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학적으로 봤을 때 근대의 특징은 합리성에 대한 믿음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합리성을 실천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진중권 같은 사람들은 한국인의 정신적 특성에 대해서 중세적이라고까지 폄하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문화는 사회적 생활을 영위하는 원리가 정의문화, 봐주기 문화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이성과 합리에 기반한 것은 아니었죠. 정치적 견지에서 보면 근대라는 것은 네이션 스테이트, 이른바 민족 국가의 성립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일제의 강점기를 겪었고, 그리고 이어서는 남북이 분단돼서 단일한 민족 국가를 수립하지 못하고 있었죠. 네이션 스테이트의 수립을 기준으로 삼을 때 근대는 아직 이 땅에는 도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본주의를 수립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형적인 모습들을 낳았죠. 자본주의가 아주 덜 발달해 있다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이제는 고도로 발달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근대의 도래도, 근대의 완성도 만족스럽지 않을진데 탈근대 포스트 모던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리스러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나 자신의 삶의 연속성 속에서 탈근대를 승인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제가 그러고 있는 동안 1990년대에는 이미 한국의 많은 지성인들이 그리고 정책 전문가들이 2000년대와 탈근대의 시대를 예고하면서 그것들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990년도에는 노태우 정권에서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나왔었죠. 그 문헌에서는요, 2000년대를 개방과 상호 의존의 지구촌 시대를 이룩하고 탈이데올로기의 다극적 구조를 이루며 체제 초월적 경제 협력을 이루는 정보화 사회가 이루어지는 포스트 모던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미래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문화발전이었던 것이죠. 노태우 정권의 뒤를 이은 것이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였습니다. 문민정부에서도 21세기를 문화가 중심이 되는 문화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인식하였습니다. 문민정부의 이러한 인식은 문화비전 2000, 문화의 세기가 오고 있다라는 그 정부에서 펴낸 보고서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흥미롭고 감격적인 어조로 21세기를 전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부 다 읽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중간에 약간 생략해서 읽어드릴 텐데 생략되는 부분은 중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1세기가 다가오고 있다. 머지않아 문명사의 새 시대가 열리는 예명을 체험하게 될 오늘의 한국인들은 참으로 축복받은 영광스러운 세대들이다. 그것은 비단 100년 만에 한 번, 1000년 만에 한 번 찾아오는 멋진 대전환기에 우연히 삶을 얻었다는 소극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100년, 새로운 1000년의 물꼬를 틀 새 역사 창조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렇다. 중략. 바야흐로 문화의 세기가 오고 있는 것이다. 네, 어떻습니까? 1997년도의 한국인들이 바라보는 불과 몇 년 후의 미래, 2000년대 21세기는 이렇게 감격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새삼스럽게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중앙 집권화가 강한 나라에서 정부가 이러한 인식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인식을 적극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민간에서도 여러 조직이나 단체들, 연구자들이 이러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바라보는 탈근대 21세기는 이렇게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생각들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문화예술 교육이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탈근대의 이야기를 자꾸 제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회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다음 회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